네, 예. 무료로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네. 3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니까요. 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 네. 한번 아님 뭐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실 때 결정하셔도 아닐 가능성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번 100% 자신입니다. 자,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를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침마다 또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연말인데 아까 그 뉴스삼 하면서 네. 그 뭐 부채 관련돼 가지고 말씀 이렇게 나누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 있으면서 댓글 밖에 있을 때 제 게 아니고 남 댓글은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댓글 좀 봤는데 네. 뭐 과거에 원고인들하고 뭐 과거에 그랬다는 것하고 네.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나름대로 막 댓글을 좀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음. 왜 이 말씀을 그냥 꺼내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거를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돌려막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채가 그 다중으로 부채가 생기고 이런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알면서도 알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은 알면서도 그냥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그렇지. 게 참 야, 그때 안타까워요. 박 이사도 아시겠지만 그때 증권회사 사원 대리들 마포중 서가지고 예. 1,000만 원씩 800만 원씩 빌려가지고 주식하느라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때 다 맞부좀 했지 않습니까? 둘이서 가는 거야. 둘이서 김 대리, 정 대리 가가지고 저는 보증서 주고 또 저는 그렇지 마포중. 결국은 뭐 금융기관의 수익만 늘어났지만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사실 그때도 이런 게 위험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왔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둘이서 마포중 쓰고 오면서 둘이 얼굴 쳐다보면서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니 하면서도 그냥 했었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맞아. 예. 자 가시죠. 예. 어제 미국 시장 휴장이었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소폭 반등했습니다. 네. 코스피 0.15%, 코스닥 0.5%인데요. 뭐 오전에는 그냥 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소폭 상승을 했는데 당연히 뭐 금융투자를 비롯한 일부에서 이제 배당향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에서 어제 4,7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개인들은 세금 회피성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은, 그러니까 시장 등락은 소폭이었고요. 근데 수급에 의한 종목별 등락이 좀 컸다는 거죠. 금융투자는 배당형 매수가 있었고, 개인들은 세금 회피성 매도가 있었고, 기관들은 정리 매매하고, 각자 자기 일들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수급에 의해서 그냥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이 어제 6,100억이나 팔았잖아요. 기관들은 6,600억이나 사고 외국인들은 300억이니까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관련된 주식들이 사실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좀 태반을 이루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1월에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있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전체 제약바이오를 좀 끌고 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네. 오늘 미국은 C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미국은 뭐 전 세계가 다 그렇겠지만 이제 경기 지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배당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수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은 배당 낙이 되죠. 배당 낙이 된다는 얘기는 내일 하락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 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금 배당은 언제 없어졌죠? 언제 배당 낙이? 배당은 없습니다. 현금 네. 배당은 주식 배당만 있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서 그냥 조절하는 거죠. 예, 시장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나 이 배당락 때문에 나는 배당락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주식이 나는 지금 팔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 배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까지 매수를 하고 뭐 말씀을 어저께도 드렸지만은 배당과 관련된 수급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주식 배당을 할 때마다 주식 수가 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락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있는데 예. 한 10년 지나요. 근데 매년 뭐 주식 배당을 해요. 네. 그럼 원래 100만 주에서 뭐 5%씩 한다고 하면 105만 주, 또 네. 뭐 110만 주 이렇게 늘어요. 그만큼 주식 수가 배당락 계속. 하잖아요. 예, 배당락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들이 예를 들면 98년도 총가에 3만 원이었거든요. 네. 5천 원 기준으로 3만 원인데 지금은 뭐 5만 몇천 원 하나요? 지금 6만면 50분의 1이니까 50분의 1이니까 250만 원. 예, 거의 300만 원 네, 좀 300만 어라운드 되는 100배는 안 돼. 실제로는 100배 훨씬 더 많이 난 거예요. 그렇죠. 갖고 있으면. 왜냐하면 주식 배당 받고 뭐 이런 게 있었을 테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현금 배당도 계속 받았고. 아 그래요. 일단 뭐 미국 어제 뭐 하루 쉬었는데요. 미국은 네.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연휴 후에 연말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관망 분위기가 있겠지만 며칠 안 하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PC 발표 후에 반등하다가 마감했어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PC가 좀 둔화되면서 발표됐잖아요. CPI에 이어서. 그리고 지금 3주 연속 주봉으로 하락이고요. 그 종목별로 좀 급락한 종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 매수가 있을 수 있고 쇼크버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미국은요. 그래서 미국 때문에 우리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 걱정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배당이나 세금 관련 이제 수급 요 걸로 인해서 이제 종목별로 그냥 등락한다. 그냥 딱 그겁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대주주 회피를 하려면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맞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네. 그죠? 목요일까지 장이 예, 예.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팔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요번에 그렇다고는 요번에는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내일 배당락하면 네. 팔았던 중소형주가 막 확 올라오고 다시 사는 거죠. 예전에 많이 그랬었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요번에는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경향으로 많이 움직였다는 건데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연말이니까 별 생각이 다 드네요. 우리 시장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음. 이건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꼭 굳이 이거를 그냥 다 팔고 또 다시 또 그 배당락되고 그 다음날 되면 다시 다 사고 주식 투자를 왜 이렇게 하게끔 제도가 되었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배당 보세요. 아주 너무나 어찌 보면 기본적인 건데 지금 이 질문들 보면 모르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 현금 배당은 내가 주식 예를 들어 100주 갖고 있으면 그 돈에 뭐 몇 프로 이렇게 그냥 돈으로 내 계좌에 넣어주는 게 현금 배당이고요. 그다음에 주식 배당은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그 중에 뭐 5%면 5주 더 이렇게 주식으로 넣어주는 게 이게 주식 배당이고. 그다음에 배당주라고 해서 주식으로 배당 주는 거 아니고 그 배당주는 그냥 배당을 많이 주는. 잘 주는 네. 그런 주식. 현금 주식 현금 줄 수도 있고 주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배당주는. 근데 대부분 현금 배당을 네. 많이 하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네. 지금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측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가만히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년도에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내년도에 전망하는 게 회자가 별로 안 돼요. 진짜 별로 없어요. 과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말 되면은 한 10월서부터 11월까지 컨퍼런스를 엄청 많이 합니다. 증권사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막 여의도의 일가에서 하고 뭐 63빌딩에서 하고 그러면서 뭐 참여도 많이 하고 요즘 그러잖아요. 안 하죠. 요즘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증권사 직원들 자리가 흔들흔들해. 그래서 뭐 이렇게 돈 쓰는 일을 안 하기도 하고. 예, 예,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될 때냐. 자리 보존해야지. 맞습니다. 많이 지금 이제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내년도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또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부터 꺼낸 이유는 네. 지금 이제 제가 어제도 뭐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미국 시장 내용을 잠깐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엔화 관련해 가지고 이건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어제 뉴스였는데 제가 어제 전해드리지 못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일본은행이 추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사카키바라. 이거 사카키바라 딱 들으니까 언제 되게 뗍니까 저게?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미스터 되게 엔. 야 사카키바라 오랜만에 들어봤다 사카키를 그랬는데 뭐라고요? 저게 이름입니다. 일본 재무성의 그 예. 저 국제금융국장. 예. 예. 그 미스터 N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사카키바라. 근데 이분이 요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BOJ에서 다음 회의에서 요번에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상을 상향했잖아요. 네. 이거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커브 통제 범위를 확대해서 결국은 일본은 긴축으로 갈 준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5월에 엔화가 150엔 위로 올라간다라는 예측을 정확히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이번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BOJ에서 초완화 정책이 후퇴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면 엔화 120엔 부분까지 하락할 전망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이걸 왜 이분 말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왜 중요하냐? 이거 만약에 주식시장은 많이 이제 경험하셨겠지만은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지표든 간에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엔화가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것으로 인한 시장의 소위 그 변동성이 커지는 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또 국제 자본 시장의 또 변동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자료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화가 계속 강세가 되는 부분. 네.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나쁜지는 않을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저는- 올라가는 것보다 그죠? 제가 왜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네. 좀 드렸습니다. 저도 이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나쁜가? 왜 저희는 그런 경험이 있냐면요. 제가 처음에 증권회사 입사해서 있을 때 매일 아침에 나스닥을 본 게 아니고 일본의 엔화를 봤어요. 네. 엔화를 보고 엔화 강세가 되면은 우리 시장이 뜨고 엔화 약세가 되면 우리 시장 빠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근데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면서 중국이 미국 채권 보유했던 거 채권을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1조 3천억 달러에서 이제 1조 달러 근처까지 1조 달러 아래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래 중국이 미 채권 보유 1위였는데 지금 일본이 1위잖아요. 일본이 1조 3천억 정도 달러, 1조 3천억 달러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일본이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그 여력이 떨어지면서 미국은 지금 QT도 해야 되고 중국도 팔고 있지, 일본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사지 예. 못한다면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 이제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걱정들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인 매크로 시황에서는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장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64 전략이라는 거, 이거 60, 40 전략이 뭐냐면 60%를 주식에 투자하고 40% 채권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꽤 오랫동안 갔는데 작년 2020년 올해는 다시 양쪽 다 빠졌으니까 다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도 내년에는 이게 유효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있는데 큰 피해는 없지 않겠냐. 이제 이 사람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은 금리의 정점 그리고 기업 이익의 바닥을 확인해야 올라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채권이 먼저 정상화되고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6대4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대형 빅테크보다는 아마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 시장이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23년이 네, 그런 얘기도. 근데 내년에 중소형주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뉴스가 제일 재밌었는데요. 마케러치의 뉴스발로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미국의 S&P 500의 전망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마이너스 10%에서 7%까지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탔습니다. 네. 이 비관론과 낙관론의 차이가 1100포인트 차이예요. 이거 표 보실까요? 이거 지금 머니투데이의 이제 자료인데요. 도이치뱅크가 제일 높게 본 게 450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BNP 파리바가 제일 낮게 본 게 3400포인트예요. 중간에 제가 이거 노란색이랑 빨간색 본 거 제가 근 겁니다. 지금이 3844포인트예요. 빨간색 건 여기 있습니다. 얇다 얇아. 예? 네, 여기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얇네. 그럼 여기서 밑으로 400포인트 더 빠지는 건 10%잖아요. 그렇죠. 위로 4,500포인트는 한 17% 위로 그러니까 있어요. 진짜 얇은데. 예. 평균은 4,000포인트예요. 지금 3,844포인트인데. 정말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위하고 저 아래는 격차가 되게 크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 텍스트 가고 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비관론과 낙관론 차이가 1,100포인트 정도로 차이가 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그래요. 쓰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팩트셋에서 자료가, 이거 되게 재밌는 걸 했더라고요. 뭐냐면, 이 지수는 그들의 뭐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기업일을 가지고 정했을 거 아니에요. 각 하우스마다. 근데 여기서 뭘 했냐면요.
각 애널리스트들이 개별 종목의 목표 주가를 다 합산해서 그 퍼센티지를 계산해봤어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개별 종목들이 하나하나를 다 봐갖고 목표 주가를 봐가지고 지금부터 평균적으로 봤더니 10% 위더라. 그럼 지수도 당연히 10% 위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4,500포인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이렇게 볼 때 4,500포인트는 한참 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단 한참이죠. 한참 위에 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맨 위에니까 4,500포인트잖아요. 근데 평균은 4,000포인트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지수는 낮게 보면서 기업이익의 개별 종목의 목표 주가는 저 위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기업이익의 하향 반영이 아직 부족하거나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시장 판단했을 때. 예. 팩트셋 좀 좋게 보는데 아니에요, 저기? 근데 요번에 요걸 이제 요런 얘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의 기업들의 기업 이익의 하향 반영이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있어야지만 비로소 시장에 저점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한 가지는 4,000포인트 근처를 보고 있더라.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조금 위쪽으로 보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거의 네. 대부분 상저하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참 무섭네요.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상저하고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마이클 윌슨은 여러분 다 아시죠? 월가에 뭐 많은 사람들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인데 1분기에 바닥 후에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거의 진짜 한 90% 이상이 다 1분기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또 전부 다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지표나 그리고 월가에서 또 얘기하는 거나 또는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상반기에 1분기를 터닝하면서 점차로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을 대부분 바라보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단신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기차 충전 시장 경쟁이 있는데 뭐 대기업들이 뭐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 왜 가져왔냐면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뉴스에서도 뉴스함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중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애플은 중국에서 조립이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을 지금 연말에 가동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기 실적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아까 제가 시황 얘기했잖아요. 그 내년도 전망이요. 이것도 되게 비슷해요. 이번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1분기가 되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까지는 좀 참고 한번 그 타이밍을 노려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테슬라에서 가격 할인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상하이 공장 아까 김프로님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상하이 공장 연말에 중단하는 거 이거 코로나 때문인가? 이렇게 뭐 진짜 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장을 좋지 않게 보거나 테슬라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또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 그런 거 아니냐. 아주 고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니까 재고가 많아서 괜찮아. 이게 그 얘기죠. 예,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섯 번째 뉴스는요. 네. 이건 지금 팩트입니다. 지금 뉴스 나온 거예요. 이번에 가격 할인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신차 재고가 완판됐대요. 완판됐다고 합니다. 재고 올해 재고 있었던 거 다 떨은 거예요, 그냥 지금 다 떨어낸 거예요. 그래서 가동도 중단됐죠. 그러니까 다 떨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일론 머스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내년이겠죠,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해석하기가 되게 복잡하긴 한데 왜 이런 걸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마켓 사이트 한번 진행해봤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